네, 인천 서구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카르텔이다, 뭐 나이롱 환자다, 또는 조단위의 혈세가 샌다 이런 선정적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산재 노동자들을 저는 모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장께서는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 이후에 노동부와 공단이 특정감사에 나섰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일부 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부정수급 일부는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자, 부정수급 통계를 한번 보세요. 매년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뭐 19억, 15억, 13억, 14억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정도 수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선정적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정해진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프레임 정치를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실제 사실과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재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된다거나 승인율이 저하된다거나 요양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산재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즉 산재보험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는 공단도 뼈저리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20년 이후에 4년 동안의 처리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2개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게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2개월이 늘어났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처리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동부와 공단에서도 심지어 특정감사 결과 발표할 때도 이 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하겠다, 심각성 인지하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대책 마련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마련돼 있습니까? 예. 발표했습니까? 대책 마련 발표한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로 발표한. 그럼 추진하는 대책 말씀해 보세요. 예,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근골격하고 소음성 난청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사님 그럼 마지막에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처리 기간의 장기화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별 진찰 문제를 먼저 짚어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질병의 처리 기간이 2024년 8월에 235일 정도인데, 특별 진찰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특별 진찰이 해당하는 기간이 164일 정도. 근골격계는 한 70%를 특별 진찰 기간이 지금 산재 처리 기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 진찰이 2019년에는 33% 정도였는데 2024년 8월에 들어서 85.7%, 근골 질환은 93%.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업무상 질병재해 같은 경우는 특별 진찰을 보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 진찰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산재 처리 기간의 장기화에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부분들은 처리해야 된다, 무조건 특별 진찰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제조업 근골격계 질환은 무조건 특별 진찰 보내는데 이것도 시정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하청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오히려 또 피해가 더 가중되거든요. 이런 특별 진찰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 진찰을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그 전문의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절차를 좀 생략을 하고 신속하게 공단이 판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4단계 판단 중에서 매우 높음이라고만 나왔을 때 질판이 생략을 하는데요. 저는 좀 더 높음이라고 나와도 그 해당 기관들은 다 신빙성이 있어서 공단에서 의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질판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단계를 조금 더 완화해도 되겠다. 그것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노사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이게 시행 규칙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추정의 원칙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추정의 원칙 보시면은
그 전체 질병에서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근골격계 처리 기간 24년 8월 보시면 183일 중에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도 140일이 걸립니다. 이것은 추정의 원칙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심지어 추정의 원칙 적용 비율은 전체 사건 중에 4%밖에 안 돼요.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같은 경우는 산재 승인율이 98%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충분하게 작동을 한다면 이 승인율이 거의 100%라고 하는 것은 잘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칙 자체는. 예. 그러나 적용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예. 사건의 범위와 상병과 적용 직종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처리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전에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업무상 재해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말씀 주셨어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수년간 일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처리 기간도 늦어지고 승인율도 저하되고 그러나 실제 법령과 판례의 법리는 의학적 인과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 인과관계, 즉 규범적 인과관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어도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산재 취지에 부합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내용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좀 다르게 계속 너무 엄격하게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승인율은 저하되고 법원에 소송을 가면 뻔뻔히 패소율이 증가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또 패소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의학적 인과관계 또 규범적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 제 지적에 동의하세요? 지적은 공감하고요. 예. 제가 아주 많이 느낀 지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해봤을 때 그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공단이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거는. 예, 저희 뭐 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 노사가 같이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종합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승인율 저하 많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양기간이 예. 많이 단축 승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기간을 예를 들면 2개월 연장 신청하면 1개월, 20일, 15일 이렇게 막 잘라버려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특정감사 이후에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후에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알고 계시죠? 일부 좀 짧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신청한 사건인데 공단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질병으로 변경 승인한 거 맞죠? 예, 맞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산재 사건 오랜 기간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업무상 부상으로 신청했는데 질병으로 임의 변경해서 승인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즉 상병명을 공단이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승인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 업무상 재해 유형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공단이 변경해서 승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산재행정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상병명이나 재해 유형을 임의적으로 공단 차원에서 변경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제가 잘 모르세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단이 임의적으로 변경 승인한 것은 어떤 의지가 작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순한 담당자의 착오나 공단의 어떤 뭐 선한 배려 차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전혀 의지의 작동으로 봅니다. 그 의지의 작동은 중대재해를 염두에 둔 선판단을 했다. 공단이 아주 잘못된 선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처리에 대한 삼성전자 의견이 제시된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공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서 제출하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삼성전자가 그런 취지의 의견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미리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단이 이렇게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변경 승인을 한 것은 삼성전자 출신 이사장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입맛을 미리 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행정의 신뢰성을 매우 저하시키는 그런 행태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지막에 답변 한번 주세요. 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로 볼 수도 있고 양조항을 다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조에 업무상 재해를 다음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업무상 사고, 두 번째가 업무상 질병인데 전문가들이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질병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병 목록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 하기가 좀 용이한 쪽으로 관례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방사성 피폭 우리가 49건을 산재 승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49건 모두가 사실 동일한 케이스로 했을 거예요. 저희들은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질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은 몰랐었고요. 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중대재해법과 연결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무지했는데요. 잘 몰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고 하지만 사전에 이 부분을 뭐 의도했거나 안 그러면 누구의 압력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정감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규명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박해철 의원님. 네, 인천 서구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예. 예. 작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념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이제 그 포괄되면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재 휴업급여가 이런 예. 노무제공자의 경우 대폭 삭감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는 심지어 16.8%나 휴업급여가 삭제되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직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뜯어보니까 개정 전 산재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휴업급여를 그 기준 보수를 기초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당시에 휴업급여 최저선을 일일 최저임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기준 보수를 산정하는 게 기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실보수를 기초로 산정하고 더군다나 문제는 휴업급여의 최저선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위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고 해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금액. 그래서 개정 전 산재법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기준 최저임금 일일 최저임금이 78,880원인데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보면 41,150원. 한 4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휴업급여의 최저액 수준이.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으로 바뀌었는데 휴업급여 산정 액수는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반토막 나듯이 이렇게 최저선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바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 개정 전에 따르면 아무리 못 받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은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소득이 4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그런 노무제공자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휴업급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속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급여 포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일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
과거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고 지금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휴업급여 최저선이라든지 휴업급여에 대한 기준을 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휴업급여가 이렇게 반토막 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시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휴업급여의 최저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거나 적어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상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로자 보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 개정을 했을 때가 실보수로 이제 넘어가면서 혹시 오히려 그 휴업급여가 실제 일을 할 때보다 더 받는 금액보다 많아지는 그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등등 또 고용보험과의 비교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또 근로자 보호 차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일은 없고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급여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금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노무제공자 법 개정 이후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일일 휴업급여액이 4만 원, 5만 원 이런 방식으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돼야 됩니다. 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예. 오전에 업무상재 승인율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요. 2년 만에 약 7% 정도가 승인율이 저하됐다. 이것은 상당한 수치고요.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단축 승인하는 경우 그 비율도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4년 만에 약 10%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장 신청하면 자꾸 단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승인을 하면서도. 예. 이런 수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전혀. 이 굉장히 큰 수치가 승인율이 저하되고 요양기간 단축 승인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저는 정부의 방침이 공단에 하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방침이 하달된 적 있습니까? 예, 방침이 전달된 건 없고요. 뭐 특정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좀 관리 부분을 그럼 특정 감사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공단도 승인율이라든지 요양기간 단축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좀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오전에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실제 이사장님이 공단에서 예. 대책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처리 기간 장기화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제가 보았더니 처리 건수가 한 4만 건을 더 33% 정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저거해서 12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이제 유입량이 한 5만 건이 늘어서 이제 처리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이제 특별진찰에서 많이 막히는 특별진찰하고 역학조사에 많이 막히는데 특별진찰 같은 경우는 그건 공개인 문제인데 일단 외부 자원을 아웃소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을 한 5군데 정도 이번에 더 계약을 해서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역학조사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소싱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전담 팀을 만든다든지 특별 집중 처리 기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인력을 좀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소싱, 아웃소싱, 프로세싱이라는데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자. 단순한 특히 근골객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기아자동차하고 노사하고 합의해서 표준 동영상을 가지고 굳이 여러 번 안 찍어도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7월 달부터 일단 출시는 끊겼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사장님 가시는 좀 성과를 볼 수 짧게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